안녕하세요. 현대 일본 사회문화 이슈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게 될 논문은 논점 46 콘비니問題の 正体は24時間 営業ではなく 비즈니스 모델의 限界だ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번 전반부는 국제통상학과 우정우 학생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본문도 문단별로 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달아놨어요. 자, 그러면 단어부터 선생님이 피드백하는 거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는 그 지난 첫 주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가 자꾸 열을 받아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3번을 끊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이번 주에는 유캠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가 선생님 컴퓨터에 깔려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제한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이 올린 자료를 컴퓨터로 보통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럼 컴퓨터에다가 선생님이 올린 자료 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영상을 그냥 조그맣게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논문 단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단어를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어요. 기본은 자신이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11개 단어가 올라와 있는데 맨 처음 아리카타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리카타, 가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사의 대응어의 가케카타, 간지노 가키카타 이렇게 동사 연연형에다가 가타가 붙게 되면 뭐뭐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리카타는 있어야 하는 방법.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해석을 하면은 존재 양태, 존재 양식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 이거는 무언가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모습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이상적인이라고 하는 뜻은 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모습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아리카타, 존재, 양식, 모습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다이쇼료호, 대증요법이죠. 증상에 대응하는 요법이다. 그때그때의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한다. 다이쇼료호, 물론 의학계의 용어이겠지요. 그런데 다이쇼료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학에 있어서도 뭔가 어떤 병을 치료할 때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완전한 치료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그런 원인 치료가 아니라 그냥 증상에 따라서 열이 나면 일단 해열제를 주어서 열을 내리는 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 다이쇼료호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은 사실은 마이너스 이미지입니다. 대증요법, 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는 식의 문맥으로 쓰일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3번 고도, 고등입니다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전에도 고등이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정우는 급등이라고 했는데 예, 급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급등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비용이 올라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아마 본인의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물건의 가격, 이런 물가 등이 뛰어오르는 것, 갑자기 팍 위로 치솟는 것, 이것을 일본에서 고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것 말고 앙등이라든지 아니면 등귀라든지 이런 말도 사용하죠. 급등보다는 앙등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앙등이라고 선생님이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유키즈마리, 이키즈마리, 유키즈마리보다는 일반적으로 이키즈마리를 많이 쓰죠. 이게 스마르라는 게 막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다가 막혔다, 즉 막다른 곳이란 뜻입니다. 막다르다. 그래서 본문에서 해석할 때는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르다라고 하는 한계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계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은 적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키즈마리,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한계에 다다랐다. 그 다음 시레라고 하는 것은
시이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아니면 구입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키 이거는 폐기죠. 버리는 거. 이게 지금 콤비니 이야기니까 콤비니 쇼미 기갱이 있지 않습니까? 쇼미 기갱이 지나게 되면은 그건 뭐 팔 수가 없고 폐기를 하게 되죠. 하이키. 그 다음 게키카 이거는 명사입니다만 정어가 잘 찾았어요. 예. 이거는 스루를 붙이면 게키카 스루 하면은 격화하다도 되고 격화되다. 즉 자동사 타동사 다 된다. 자동사인 경우 우리말로는 격화되다겠죠. 네, 어떤 것을 격화하다, 격화시키다, 시키다 쪽이 또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타동사인 경우에. 아무튼 게키카라고 하는 것이 스루를 붙였을 경우에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나니나니가 게키카 스루도 되고 나니나니 갓도 게키카 스루는 갈등을 역시 시키다 하네요. 우리말은 격화시키다. 이렇게 자타동사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합시다. 그 다음 요코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에서는 시세가 별로 변동이 없다. 보합상태, 우리말로 보합상태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요코바이 꼭 알아둡시다. 경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요코바이. 그 다음 부신은 부진이죠. 육세는 억제. 아라리라고 하는 것이 매상총익. 아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듬성듬성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다가 리를 붙여서 아라리라고 하는 말을 일본어에서는 일본 경제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말을 이걸 그대로 직역할 수는 없어요. 조리라는 말도 쓰지 않고 거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 성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 그냥 원래 이 아라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매출 총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매출 총이익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상과 매출인데요. 선생님이 이번에 이 논문 준비하면서 경제 전공한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매상과 매출, 우리나라에서는 매상이라는 말도 쓰고 매출이라는 말도 쓰죠. 근데 일본은 우리하게 매상 쓰지만 마이슈츠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우리하게라고 하는 표현, 매상은 우리말로는 매상, 매출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큰 기업에서는 매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죠. 매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자영업, 식당, 가게, 물건을 파는 이런 가게에서 매상이란 말을 쓰고 큰 기업에서는 매출이란 말만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단어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새로 나온 단어 여러분이 완전히 처음 보게 되는 단어들 여러 개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이쇼리오호 아리카타는 다른 문장에서도 본 적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코바이라고 하는 단어 보합상태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아라리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러면은 이 논문은 전체가 단락이 24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담당자들은 단락별로 지금 묶어서 치고 그 다음에 또 해석도 하고 있죠. 그 단락 앞에다가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선생님이 이 피드백이 올린 것처럼 앞으로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게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부터 24번째 단락까지 있는데 일단은 한번 쭉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특히 또 여러분은 편의점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또 일본에 가서도 선생님 조카 보니까 일본에 여행 선생님 이번에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지난 1월에 일본에 가서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 또 여동생이 사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주로 다 편의점 음식이더만요.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 과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인 것 같은데 이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 다시 한번 제목은 외우도록 합시다. 콤비니 몬다이의 쇼타이와 24시간営業ではなく 비즈니스 모델의限界다. 다시 한번 편의점 문제의 정체는까지 콤비니 몬다이의 쇼타이와 24시간 영업이 아니라 24시간営業ではなく 아니라죠. ではなく 콤비니 몬다이의 쇼타이와 24시간営業ではなく 뭐라고요? 비즈니스 모델의限界다.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이다. 비즈니스 모델의限界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콤비니 몬다이의 쇼타이와 24시간営業ではなく 비즈니스 모델의限界다. 예, 이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2019年コンビニ業界にとって波乱の年だった。2019年はコンビニ業界にとって波乱の年だった。2月に東大阪市のセブンイレブン加盟店が営業時間の短縮を強行。メディアでも大きく取り上げられた。미안해요. 선생님 이게 잠깐 멈췄나 했는데 멈추지 않았네요. 촬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편의점 업계에 있어서죠. 나니나니 토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근데 주로 사람 아니면 회사 이런 걸 써요. 와타시니 토떼라든지 카레니 토떼, 어떤 가이샤니 토떼에게 있어서에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2019년은 콤비니 업계에게 파란의 해였다. 파란만장의 해라는데 파란만장은 따로 있어요. 만조가 붙어야 돼요. 하란반조. 없으니까 그냥 파란의 해였다 라고 해도 우리말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2월에 히가시 오사카시의 세븐일레븐 가맹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강행했다. 우리가 편의점 하면은 24시간営業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사카시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맹점이 영업시간은 단축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뉴스에서 많이 들었어요. 미디어 데모 오키쿠 도리아게라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도 크게 다루어졌다. 크게 다루었다라고 정부가 해놨는데 물론 이렇게 우게미를 능동으로 해석을 해놔도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일본어에서는요.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주어는 뭘까요?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営業 時間の短縮を強行. 이것이 메디아에서도 크게 다루어졌다. 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된 주어가 이 앞에 나오는 어구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 주어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다루어졌다. 수동태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단락입니다. 4月には加盟店の約4割が本部に不満を感じているなどという経済産業省による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が発表された。6月には同省で新たなコンビニの在り方検討会が発足し、持続可能性の観点から議論が進められている。 4월에는 가맹점의 약 4월 40%가 본부의 불만을 느끼고 있다라는 경제산업상에 의한 설문조사인데 이런 경우에 그냥 경제산업상의 설문조사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잘했습니다. 경제산업상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6월에는 동성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경제산교쇼 이 쇼를 그대로 동성으로 따온 거죠. 동성에서 새로운 편의점의 이상 검토해라고 하는데 새로운 편의점의 모습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더 새로운 편의점의 이상하니까 조금 우리나라 말로 구체적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새로운 편의점의 모습. 새로운 편의점의 모습, 검토회가 발족되어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치連のコンビニ騒動は働き方改革の流れもあって24時間営業問題と呼ばれることが多い。しかし、取材した多くのオーナーから言われたのは、時短営業は対症療法でしかないということだ。이치連の 일련의 편의점 소동은 지금 일본에서 하다라키카타 카이카쿠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 개혁이라고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선생님은 근무 방식 개혁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신문이라든지 방송 이런 매체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근무 방식 개혁으로 선생님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무 방식 개혁 흐름과도 맞물려 여기 나가레모아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거의 뒤지지 않게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뭡니까? 저녁이 있는 워라베
예, 저녁이 있는 뭐라고 하죠? 아무튼 저녁 조금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그 개인으로서의 아니면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같은 것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막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이 하다라키카타 카이카쿠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다라키 카이카쿠의 나가렘의 그 흐름도 있어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흐름과도 맞물려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4시간 영업 문제로 불리는 일도 많다. 지금 정원을 그 수동태를 능동태를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는 24시간 영업 문제로 부르는 것도 많다보다는 문제로 불리는 일도 많다. 그 일본어를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뭐 태도 포함해서 어색하지 않을 경우 그냥 그대로 해주십시오. 불리는 일도 많다. 그 다음에 시카시는 그러나죠. 그러나 취재한 많은 오너로부터 들은 것은 오너카라 이와레다는 오너로부터 들은 것은 단축 영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선생님이 아까 다이쇼리오호라고 하는 것이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 이 문맥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죠. 지타営業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그것은 다이쇼리오호 대 시가나이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대 시가나이라는 것은 뭐뭐일 뿐이다.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타営業라는 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자, 그 다음 단락, 네 번째 단락입니다. 結論から先に言えば問題の本質は営業時間ではなく人件費の高騰などでコンビニ本部と加盟店の利益配分の仕組みが行き詰まりを迎えていることになる.行き詰まりは行き詰まり입니다. 역시行き詰まり.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은죠.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은 문제의 본질은 영업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영업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앙등 등으로 콤비니 본부, 편의점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이익 배분 구조가 시쿰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리에게 하이버너 시쿰, 이익 배분의 구조가 이기즈마리오 무카에테이루 코토니나루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기즈마리오 무카에로 한계에 달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지금 여러분 해석 열심히 하느라고 그 내용을 잘 못 따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이 콤비니業界にとって 하란노 도시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콤비니 하면 24시간営業라고 알고 있는데 그営業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히가시 오사카시의 세븐일레븐 가맹점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오너들이 40%가 본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여기 지금 네 번째 단락에서 이익 배분의 구조가 문제다. 이 본부와 가맹점의 이익 배분의 구조가 문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분석을 하겠지요. 자, 그럼 자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들어가 봅시다.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多くのコンビニでは粗利分配方式という方法で本部と加盟店が利益を分け合っている。売上高から仕入れ費用を引いた売上総利益、粗利のうち一定額をロイヤルティとして本部に納めるというものだ。土地、建物を本部が用意する大手3社の一般的な契約だと本部が半分以上を持っていく。 많은 편의점에서는 아라리 분파이 호시키 이 아라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말에서는 대응하는 말이 없다기보다 이 말 그대로 직역은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아라리라고 하는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으로 해석을 하고 매출 총이익 배분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본부와 가맹점의 이익을 서로 나누고 있다. 와케아테이로, 와케로가 나누는 거고 아우는 서로 뭐뭐 하는 거니까 서로 나누고 있다. 우리아게다카라, 이 우리아게다카라고 하는 거 이거 매출액 물론 매상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매출액에서 매상고에서 시일의효라고 하는 것이
시일로 하는 게 매입하는 거다, 구매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매입 비용 혹은 구입 비용. 선생님이 이 경제 문제고 선생님한테 조금 생소한 말도 있고 해서 막 찾아봤더니 매입 비용보다는 구입 비용이라고 뭐 매출 원가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 등등 찾아보니까 구입 비용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매입 비용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입 비용, 구입 비용을 뺀 매출 총이익. 이 매출 총이익을 일본에서는 그냥 짧게 말할 땐 아라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매출 총이익, 아라리 중 일정액을 로열티로, 이건 로열티죠. 로열티로 본부에 납부한다는 것이다. 토지, 건물을 본부가 요이스로 마련하는 대형, 오테라고 하는 거죠. 큰 손 아니죠. 오테, 대형. 오테 기교 그럼 대기업이잖아요. 대형 3사의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여기 계약 나도라고 하는 계약 나도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해석을 하고 여러분 이게 뜻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하네 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알게 될 것 같은데 계약 등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계약 나도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이제 명사에다 나도 하면은 이거는 조건이죠. 일반적인 계약이라면은 본부가 절반 이상을 가지고 간다. 자, 우리 알았죠? 이렇게 콤비니에서는 아라리 분파의 호식이라고 해서 매출 총이익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여올 때 비용이 있겠죠? 그거를 뺀 거. 이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부가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라리하고 그 다음에 아라리란 말은 우리말에서는 지각할 수는 없겠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는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출 빼기 매출 원가랍니다. 그 밑에 참고로 달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 네, 매출 원가는 뭐냐? 구입 원가 혹은 생산 원가. 이 생산 원가는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해내는 경우에 생산 원가가 되겠고 콤비니 같은 편의점은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니까 이건 매입 원가, 구입 원가가 되겠죠. 이게 매출 총이익이랍니다. 이게 일본어에서는 우리하게다가에다 뭘 빼느냐? 우리하게 겐가입니다. 매출 원가는 그대로 일본에서는 우리하게 겐가 한자 같아요. 이 구입 원가, 매입 원가는 본문에서 나왔듯이 시일의 겐가, 시일의 히요라고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시일의 히요라고 나왔는데 이 계산에서는 시일의 겐가라고 한답니다. 시일의 겐가. 그 다음에 혹은 모시쿠와 세조 겐가. 이 우리하게다가에서 이 우리하게 겐가를 뺀 게 우리하게 소리액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출 원가라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실려 있던데 이게 상품 매출 원가인 경우에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니까 쇼잉 우리하게 겐가. 이게 상품을 사서 파는 경우엔 쇼잉 우리하게 겐가가 되겠고 재료를 가지고 와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세잉 우리하게 겐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이게 콤비니 얘기니까 상품 우리하게 겐가라고 하는 것은 기초 상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에서는 쇼잉 기슈 다나 오롯이 다카가 됩니다. 여기서 재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나 오롯이. 이거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편의점은 정말 다나가 많지요. 선반이 많습니다. 다나 오롯이라고 하는 것이 재고의 뜻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나니 오롯인지 다나카라 오롯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 온 물건을 이 다나 위에다가 오롯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재고인지 아니면 안 팔렸기 때문에 다나에서 내려버린다 해서 다나 오롯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재고라는 말로서 자이거라는 말도 씁니다만 다나 오롯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우리말의 액은 일본에서는 다카가 되겠죠. 쇼인, 기슈, 다나 오롯이, 다카.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은 도기, 시일의 다카.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마츠,
다나오롯이 나가가 된다는 것. 매출 총이익이 있냐 하면 여러분 영업이익이 있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아까 본 매출 총이익에서 장사하면은 이게 상품 들여오는 매입 하는 데만 돈 쓰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데 사람을 고용해 써야 되니까 인건비, 뭐 그 외에 전기세, 이렇게 관리비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그래도 손에 쥐게 되는 이익일 것 같아요. 이걸 일본어에서는 우리에게 소리액이 마이너스죠. 이건 그대로예요. 한바이히, 관리비, 관리비. 그러면営業利益. 이런 점에서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굉장히 유사하죠. 한자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아까 재고를 다나오롯이 라고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소리액이,営業利益.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 외 수익, 뭐 돈을 맡겨놓은 게 있으면 이자가 들어오는 건지, 거기다가 또 영업 외 비용, 이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 영업의 수익을 합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이게 경상이익. 이것도 그대로입니다.営業外収益,営業外費用.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게 계조리액, 경상이익은 계조리액, 계이조우리액입니다. 계조 한자 꼭 봐두세요. 계조리액. 그 다음에 이 경상이익에서 세금 내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법인세 빼면은 이게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랍니다. 계조리액기 마이너스 호진제 하면은 준리액기. 이거 여러분 일본어 쪽은 선생님들 사용하는 고토방크에서 찾았고, 고토방크에서는 어디서 퍼왔나 했더니 슈카츠요 고슈가 있습니다. 슈카츠라는 게 취업 활동이죠. 취업 활동. 취업 활동용 어집 모아놓은 게 있더만요. 슈카츠 다이학과 키워드 생가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콤비니에서 아라리 분발 호시키를 이 본부와 그 다음에 콤비니 가맹점은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출 총이익에서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리액기. 외워둡시다. 우리에게 소리액기. 자, 그러면은 그 다음 6번째 단락입니다. 加盟店の利益は残った分からさらに人件費や廃棄、売れ残った商品の仕入れ費用などの経費を引いたものだ。特に人件費は店の規模にもよるが、月100万円を超えることが多い。 가맹점의 이익 반 이상을 본부가 가져가고, 가맹점의 이익은 남은, 여기서 이게 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은 만큼이 아닙니다. 낱개가 아니고 뭉은 남은 목, 즉 남은 돈입니다. 남은 목에서, 남은 돈에서 사람이 다시라는 얘기죠. 게다가 거기다 플러스해서 남은 돈에서 다시 뭘 뺀다? 인건비나 폐기, 팔고 남은 상품의 매입 비용 등의 경비를 뺀 것이다. 공제한 것이다. 특히 인건비는 가게의 규모의, 인건비량이 아니고 인건비는이죠. 특히 인건비는 가게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이요로가 이거 해석은 잘했어요.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100만엔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개짜 아닙니다. 이건 츠키 100만엔. 츠키입니다. 츠키 100만엔을 超えることが多い. 그 다음 달라. この点について、オーナーらで作るコンビニ加盟店ユニオンの酒井貴則執行委員長は、多くの加盟店が売り上げは伸びないのに、年々人件費が増えて利益を圧迫していることに悩んでいると話す。 여기 토시도시는 아니고 넨넨입니다. 아까 츠키 100만엔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에 츠키를 읽고, 그 다음 이건 넨넨을 읽어주셔요. 넨넨.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관해서 오너들로 만든 편의점 가맹점 연합의 사카이 다카노리. 그 다음 일본 사람의 이름을 쓸 때는 이 성과 이름 사이를 띄어쓰게 해주십시오. 사카이 다카노리 집행위원장은 많은 가맹점이 매상은, 이것도 뭐 가격이니까 매상도 괜찮죠. 매상은 늘지 않는데 매년, 넨넨이죠. 매년이죠. 인건비가 증가해서 이익을 압박하고
있어. 그죠? 압박고していることに悩んでいる. 여기 니는요, 悩んでいる 이유를 나타냅니다. 나니나니 코토니 悩んでいる. 뭐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외상은 늘지 않는답니다. 외상도 안 느는데 인건비는 자꾸 느니까 큰일이겠네요. 자, 그 다음 8번째 단락. ドラッグストアなどとの競争激化もあり、コンビニ大手3社の1日あたりの平均販売額はここ数年ほぼ横ばい。セブンが約65万円。ファミリーマートとローソンが約53万円だ。一方、最低賃金을 줄여서 사이칭이라고 하네요. 사이칭. 사이칭은 第2次安倍政権になって以降、年々上昇している。全国平均で見ると、政権が発足した2012年度に749円だったのが、2019年度には152円アップの901円になった。드럭스토어.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면은 드럭스토어가 있지요. 그 간단한 그 약도 팝니다만 뭐 화장품 같은 것도 팔고 그런 곳이 있죠. 그런 드럭스토어 등과의 경쟁 격화도 있어서 편의점 대형 3사의 하루 1日 あたり니까 하루당이죠. 하루당. 그러니까 일일 평균 판매액은 고코수년은 이라는 여기 고코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수년. 그래서 최근이 아닙니다. 최근 수년 거의 보합 상태다. 요코바이다. 보합 상태다. 같이 요코바이 외워둡시다. 요코바이는요, 원래는 요코 플러스 하우가 붙은 거예요. 하우는 뭐냐면 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우. 애기가 이제 기기 시작하면은 하이하이가 되기로 요인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하이하이가 기답니다. 그래서 요코 플러스 기다라고 하는 동사 하우에 연용형이 붙어서 요코바이, 연탁 현상이 일어나서 하가 마가 된 겁니다. 요코바이, 옆으로 긴다. 보합 상태다. 세븐이 약 65만엔, 패밀리마트와 로선이 약 53만엔이다. 이뽀 한편이죠. 이거 한편으로 할 필요 없어요. 접속사인데 한편. 최저임금, 최임? 우리 최임이란 말 쓰나요? 최저임금은 제2차 아베 정권이 된 이후 태이코라고 하는 것은 태이코라는 것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한 뜻이 있습니다. 태이코는 이고와 이고의 차이예요. 태이고 그러면 그로부터 그 후라고 하는 그 이후다라고 하는 순서에서 그 뒤쪽이다라는 뜻이고요. 태이코를 쓰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쭉이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태이코는. 그러니까 아베 정권, 제2차 아베 정권이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죠. 그러니까 연년이죠. 매해 상승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정권이 발족한 2012년도에 749행이었던 것이 2019년도는 152행, 올은 901행이 되었다. 35분까지 하고 싶시다. 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9번째 단락. 콤비니 아르바이토의時給は最賃に近いことが知られている。常時スタッフ2人を配置した。이거常時スタッフ2人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2人を常時スタッフ2人은 아닌 것 같아요. 2人を2名란 모르겠습니다만 2人を配置したとき時給が5円アップすると人件費は年額で約9万4000円増える。時給152円アップならば年280만 엔 초増える計算だ。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시, 그러니까 계속 스태프 2명을 배치했을 때 시급이 5엔 아프스루도니까 오르면, 그렇죠? 오름과 아닙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도모다치도 이쇼니 그럼 친구와 함께입니다만 이렇게 동사에다가 토가 오게 되면 이거는 조건, 가정입니다. 조건이거나 가정. 5엔 오르면 인건비가 연액으로 약 94,000엔 늘어난다. 시급이 152엔 오르면
년, 1년에 연 280만 엔 이상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초라고 하는 건 그걸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80만 엔 이상 증가하는 계산이다. 해석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